네. 이번에는 이제 5번째 아마 선행학습이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4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CDMA 기술 밑에 있는 대역 확산 기술. 이게 이제 주파수 대역을 쫙 늘린다 뭐 그러는 말인데, 요 확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거를 여기 책에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설명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요. 요 그림을 보시면, 여기 왼쪽이 이게 정보 신호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데이터이죠. 데이터. 되게 느리게 움직이는 거. 보면은 이렇게 가는 딱 요런 1 데이터와 마이너스 1 데이터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 밑에는 확산 코드라고 해서 되게 빨리 움직이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요거 하나 이렇게 갈 때 요놈은 요 안에서 8개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8배 빠른 그러한 파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확산 코드는 수업 시간에 이제 잘 배우겠지만, 여기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으면, 좀 느린 데이터죠. 요 안에다가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놈을 이렇게 이제 곱하는 거예요. 요 빨리 움직이는 게 아까 얘기했던 확산시켜주는 그러한 코드. PN 코드예요. 그래서 이게 PN 코드의 특성은 나중에 잘 배울 거니까, 이게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주파수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그림이 이렇게 넓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 배웠잖아요. 이런 거 배웠잖아요. 주파수하고 시간은 서로 반비례한다. 이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막 빨리 이렇게 움직이면 주파수는 값이 이렇게 커져요. 근데 주파수가 천천히 움직이면, 시간이 천천히 움직이면 주파수는 이렇게 작아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작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넓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데이터에다가 빨리 움직이는 놈을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것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반송파를 실어서 이렇게 태우면, 그러면 성질이 반송파 성질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천천히 움직이는 거, 이거는 빨리 움직이는 거. 두 개를 섞으면 빨리 움직이는 거로 바꾸는다. 이거는 거의 같은 성질이에요. 천천히 움직이는 거와 빨리 움직이는 거를 섞어버리면 빨리 움직이는 거로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지. 그래서 주파수로 볼 때는 이렇게 이제 넓게 보이겠죠. 당연히 얘가 넓었으니까. 이렇게 확산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산된 데이터다. 그래서 원래 이 데이터를 안 보내고 확산된 데이터를 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빨리 움직이는 코드를 곱하고, 그래서 확산을 시키고, 그러면 원래 다시 데이터를 복원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다 또 뭔가를 하나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원래 데이터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바로 요 그림입니다. 예, 요 그림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맨 처음에 여기 요걸로 지워질려나? 예, 네. 색깔도 다른 색깔로 한번 좀 해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정보 신호 데이터에 대한 그러한 값이고, 이 색깔이 잘 안 보이네. 다른 색깔로 바꿔보겠습니다. 빨간 색깔로. 네. 여기는 데이터. 여기는 PN 코드라고 그랬죠. 확산되는 거. 그러면은 요거 두 개를 이렇게 곱해버리면, 그러면 확산된 파형으로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곱하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1 곱하기 1은 1, 또 1 곱하기 0은,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또 여기 보면 1 곱하기 1은 1, 또 1 곱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값을 하나씩 다 이렇게 곱해버리면 확산된 파형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확산된 파형을 원래의 파형으로 되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 확산된 파형에다가 여기다가 곱하기를 뭘 하냐면 이 확산 코드를 한 번 더 곱해요. 확산 코드. 요걸 한 번 더 곱하면 그러면 역확산된, 다시 말해서 확산이 안 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원래 데이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보세요. 이게 확산된 파형인데 확산 코드가 여기 있잖아요. 요 놈을 한번 여기에다가 더 곱하는 거죠. 그럼 볼까요, 한번? 자, 여기 1 곱하기 1은 1, 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도 1, 또 1 곱하기 1은 1, 또 1 곱하기 1은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1. 이런 식으로 이거 다 8번 곱하면 다 이렇게 1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1에서 마이너스 1 곱하니까 마이너스 1, 또 마이너스 1에서 1 곱하니까 또 마이너스 1,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 곱하니까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값이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확산 코드를 한 번 더 곱해 봤더니 원래 데이터하고 똑같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주어져 있는 어떠한 문제가 뭐 이렇게 주어지겠죠. 문제가 주어질 때는 이제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정보 신호 파형이 뭐 하나는 1이고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확산 코드는 요놈은 여기 있는 것처럼 1,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 이렇게 값을 줘요. 정보 신호는 이렇게 되어 있고, 확산 코드 파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확산된 파형에 대한 그림을 그리시고, 역확산된 파형의 그림을 그려보세요. 물론, 정보 신호는 이렇게 주고, 확산 코드 파형은 이렇게 주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맨 처음에 요거 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요놈 가지고 요 하나의 데이터 안에 요 8개가 이렇게 들어가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또 여기도 하나의 데이터죠? 여기 안에 똑같은 존음이 8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됩니다. 이 하나의 안에 PM 코드가 쏙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이제 나머지는 요거 2개를 곱하면 이렇게 그리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요거를 가지고 이놈을 또 한 번 곱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 하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정보 신호가 뭐 저기 있는 것처럼 1과 마이너스 1이고, 또 PN 코드가 저기 있는 거 그대로 1,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다. 확산된 파형과 역확산된 파형을 그리세요. 뭐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하나, 둘, 셋, 4개를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시간에 대해서 그려졌으니까 주파수에 대해서도 한번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 그리는 거는 이제 지금 책에서는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여기 보시면 원래 데이터가 여기 이렇게 있고 옆에 떨거지들이 뭐 이렇게 생긴다 그랬잖아요. 이런 건 안 그려도 됩니다. 하나만 이렇게 그리세요. 하나만 그리고 얘는 이렇게 주파수가 좁은 놈인데 빨리 움직이는 놈은 주파수가 이렇게 넓어진다. 이렇게 하나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도 똑같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역확산된 신호라는 것이 결국 저 위에 있는 데이터, 정보 신호이기 때문에 요거만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요 시간에 대한 그림, 그 다음에 주파수에 대한 그림, 이렇게 2개 나눠서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제 정보 신호가 뭐 1,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 PM 코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죠. 좀 바뀌었죠? 약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또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면 어떻게 그리는 거냐? 정보 신호가 3개가 있잖아요. 그럼 3개가 있으면 3개를 이렇게 나눠서 그림을 그려요. 첫 번째는 1이고 그 다음에 또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3개를 그렸죠. 그런 다음에 PM 코드는 어떻게 그리느냐? 이렇게 한 개 안에 요놈이 4개가 들어가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놈을 그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립니다. 똑같이 얘도 이렇게 4개로 쪼개서 마이너스 1, 4개 여기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여기서 4개를 이렇게 이제 쪼개고 마이너스 1, 또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또 여기도 4개를 쪼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 안에 PM 코드 4개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 안에 4개, 하나 안에 4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주어지든지 간에 그림을 내가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아마도 기말고사에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내겠죠. 그래서 정보 신호가 이렇게 좀 많으면 이제 이쪽으로 길이가 길어지겠죠? 또 PM 코드가 많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개수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몇 개든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림 그릴 때는 왼쪽에 있는 이런 시간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고 오른쪽에 대한 주파수에 대한 그림도 그려주면 돼요. 주파수는 이거밖에 없어요. 맨 처음에 정보 신호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확산 코드, 이게 PM 코드라 그랬죠? 넓다. 확산시키면 넓다. 원래대로 바꾸면 좁다. 이렇게 그림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여러분들이 숙지하셔가지고 제가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리 알고 오면 수업 시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거에 대해서 선행학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